어느 날 마음 맞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새로 모임을 하나 만드셨다고요, 형님? 모임 시작한 지 벌써 몇 달 됐어. 모임 이름이 뭔데요? 알뜰살뜰 부녀회라고. 절약정신 투철한 부녀자들끼리 모여서 일상에 근검절약할 수 있는 정보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이야. 우와, 진짜 답답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네요.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봐요. 답답한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동서,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형님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봤자 기껏해야 돈 몇 푼이나 아낀다고 모임식이나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네 만회하냐고요. 동서는 내가 아주 만만해 보이나 봐. 툭하면 이딴 식으로 막말을 해대는 거 보면. 그러는 형님은 왜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솔직히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딴 푼돈 아껴봤자 어차피 큰 부자 못 될 건 뻔한데. 동서는 아껴야 잘 산다는 말도 몰라?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모르고? 아, 됐으니까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시죠. 그딴 푼돈 아껴서 형님네 살림살이가 대체 얼마나 나아졌느냐고요. 외교관이 꾸민 우리 아들한테 영어학원 하나 더 보내줬어. 이 정도면 아끼면서 살만한 보람은 충분한 거 아니야? 하, 겨우 그 정도로 생색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형님은 구질구질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줄도 모르고 고리타분한 사람이었군요. 뭐가 어쩌고 어째? 사람은 아껴야 잘 산다. 티클 모아 태산이다. 그딴 말들은 다 썩어 문드러진 옛날 말이라고요. 형님은 요즘 유행하는 욜로라는 말도 모르세요? 욜로? 그게 무슨 뜻인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저처럼 말이에요. 에이, 난 또 뭐라고. 그래서 동서가 얼마 전에 카드 빚내서 해외여행 다녀온 거구나? 당연하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밥 먹고 잠도 5성급 호텔에서만 자면서 여행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이 영원했어? 아니잖아. 여행 경비로 쓴 카드값 메꾸느라고 동서네 딸 학원이다 뭐다 싹 다 중단시켰다면서? 여기서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야. 작년에 동서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가져다가 현찰 박치기로 외제차 뽑았다가 어떻게 됐어? 딱 6개월 뒤에 동서네 집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어서 저기 변두리 쪽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 갔잖아. 그렇게 무리해서 외제차를 뽑았으면 잘 타고 다니기나 하든가. 맨날 기름값 비싸다고 툴툴대면서 무슨... 형님! 동서처럼 인생 즐긴답시고 분에 넘치는 사치를 즐기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돼 있어. 그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동서.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그딴 식으로 살아봤자 인생 구질구질한 꼴밖에는 못 볼 테니까. 얼마 뒤. 퇴근했으면 얼른 이리 와서 앉아봐. 오늘 제대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길래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 김선영 씨라고 알지? 당연하지. 우리 회사 막내 여직원이야. 근데 갑자기 선영 씨 얘기는 왜? 오늘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회사 남자 직원들이 요즘 들어 여자 나오는 술집에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너라고. 나 참 어이가 없네. 그런 말 믿지 마, 여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다니까. 며칠 전에 선영 씨가 업무상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꾸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로 앙심을 품고 나한테 복수하려는 건가 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 사진은... 그래, 맞아.
그분이 너 술집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나한테 증거로 보내줬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계속 발뺌할래? 그래, 인정할게. 회사 선배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서 유흥을 즐기고 다녔니? 엄마한테 빌렸지 뭐. 내가 회사에 손해를 좀 끼쳐서 돈을 메꿔 놓아야 하니까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2천만 원만 빌려달라면서. 어머님한테 거짓말로 돈까지 빌려가면서 여자 끼고 술 마시면서 추잡스럽게 놀았다는 거야? 다 인정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여보. 그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니, 절대로 용서 못해. 넌 나를 제대로 배신한 거니까. 배신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난 그냥 딱 한 번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야. 세상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법이고. 웃기고 있네. 난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해서 우리 집 재산도 불리고 자식도 잘 가르치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넌 이런 나를 옆에 두고서도 여자 끼고 놀면서 흥청망청이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날 배신한 거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사과 필요 없으니까 이혼당할 준비나 해. 이 천하의 몹쓸 쓰레기 같은 인간아! 얼마 뒤. 소식 듣고 전화했어요, 형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면서요? 소식 참 빠르네. 맞아. 그 인간한테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고 이혼했어. 그니까 앞으로 동서도 나한테 더는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한 집안 식구 아니게 됐으니까. 잠깐만요, 형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꼭 하고 싶은 말? 혹시 나를 위로해 주려는 거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은근 따뜻한 구석이 있구나. 뭐래? 내가 형님을 뭐하러 위로하겠어요? 전 그냥 형님은 아주버님을 원망할 자격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뿐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오죽 구질구질하고 지질이 궁상이었으면 아주버님이 밖에서라도 호화스럽게 놀아제낄 생각까지 했겠냐고요. 심지어 술집 여자까지 옆에 끼고선 말이에요. 그니까 네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이 여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 어디 앞으로 두고 보자고. 우리 둘 중에 누가 인생을 낭비했고 누가 인생을 올바르게 잘 사는 건지. 얼마 뒤. 집이 깔끔하고 좋네요. 이 집으로 계약할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 지내기에는 집이 너무 넓지 않을까요? 넓은 만큼 월세도 좀 센 편이고요. 주변을 보니까 학교도 가깝고 학원들도 많고 무엇보다 동네 치안이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조건이면 다른 집들보다 월세를 조금 더 낼만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기는 하죠. 여사님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면서 지내려면 동네 치안이 엄청 중요하긴 하니까요. 제 말이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제가 한평생 근검절약하면서 늘 여윳돈을 준비해뒀던 거예요. 원래 절약 정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게 아니라 알뜰살뜰 아껴서 모아둔 돈으로 꼭 필요한 순간에 올바르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사님은 절약 정신이 남다르신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요즘 사람들 보면 인생을 즐긴답시고 무작정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건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거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저랑 가치관이 맞는 분을 만났네요. 사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고요? 당연하죠. 모름지기 사람은 아껴야 잘 사는 법이고 아껴서 모은 돈을 꼭 필요한 일에 올바르게 잘 써야 더더욱 잘 사는 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월세를 조금 낮춰드리겠습니다. 어? 사장님이 월세를 왜? 저는 공인중개사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절약한 돈으로 이 집을 매입한 건물주이기도 하거든요. 이 집 건물주인 제가 월세를 깎아드리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여사님께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개인적인 부탁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부탁이라면 어떤... 시간 내셔서 저랑 둘이서 차 한잔 하시죠. 여사님의 절약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겸사겸사 저의 절약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아, 단 둘이서는 좀 어렵겠는데요. 아내분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여자 잘못 만나서 거리에 나앉을 뻔했거든요. 심지어 그 여편네가 바람까지 피웠고요. 아, 네. 저랑 비슷한 상처가 있으시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저도 휴대폰만 보면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년 뒤. 오늘도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야? 자기는 왜 벌써 일어났어? 아직 5시밖에 안 됐는데. 얼른 물만 마시고 다시 잘 거야. 근데 오늘도 부동산 서적을 보고 있네? 내가 원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거든.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을 재테크 잘해서 안정적으로 불릴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니까. 하긴 그건 그렇지. 암튼 그래서 부동산을 해볼 생각인 거구나. 여보랑 재혼하고 나서부터 나도 자꾸 부동산에 관심이 가더라고. 글쎄, 부동산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보. 내가 돈 욕심에 눈멀어서 무작정 돈부터 밀어넣는 사람은 아니잖아. 최대한 철저하게 부동산 공부를 끝내놓은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볼 생각이야. 그래, 응원할게. 내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당신 남편이 이래봬도 꽤 능력 좋은 공인중개사잖아. 10년 뒤. 여보세요? 당신 지금 바빠? 고객님이랑 계약서 쓰는 중이야. 근데 무슨 일 있어? 여보 목소리가 뭔가에 놀란 사람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놀랐다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난처해. 난처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방 목 좋은 자리에 건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 차에 빨간색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 뭐? 그거 엄청 위험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나도 얼른 갓길에 차 빼놓고 보험사 불렀지. 다행이다. 보험사에서는 뭐래? 내 차 냉각수 호스가 터져 있었더라고. 그 바람에 엔진이 과열되어서 경고등이 뜬 거래. 그럼 폐차를 해야겠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다더라. 물론 정비소 가서 정밀 점검은 해봐야 알겠지만 엔진이 과열되어서 내부에 실린더가 붙어버린 상황이면 수리하는 돈보다 차 새로 뽑는 쪽이 훨씬 경제적일 거라고. 그럼 굳이 점검받지 말고 이참에 차 바꾸자. 안 그래도 차가 워낙 낡아서 늘 불안불안했었거든. 여보가 나랑 재혼하기 전부터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탔던 차라 굳이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얘기 잘했어. 나도 차를 바꾸는 쪽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보 주변에 중고차 잘하는 사람 있어? 중고차 말고 신차를 뽑는 건 어때? 이제 여보 정도면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나한테는 중고차가 딱 맞아. 기왕이면 중고 경차면 더 좋을 것 같고. 중고 경차? 응? 차값도 저렴하겠다. 기름도 덜 먹고 유지비도 많이 들지 않겠다. 이래저래 살뜰하니 딱 마음에 들거든. 역시 우리 여보는 절약의 여왕이라니까. 하긴 내가 그런 면에 반해서 먼저 청혼을 했던 거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부동산 고객 중에 중고차 매장 사장님이 한 분 있어.
워낙에 정직한 분인데다가 솜씨 좋은 정비사 출신이라서 안전이랑 성능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경차로 잘 소개시켜 줄 거야. 그럼 문자로 매장 주소 알려줘.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바로 찾아가 볼게. 알았어. 여보가 찾아가면 VVIP 고객 대접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분한테 고객을 20명도 넘게 소개시켜 줬거든. 그날 저녁. 실례합니다. 중고차 알아보러 왔는데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마침 좋은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러게요. 왠지 낯이 많이 익은데. 혹시 형님? 뭐야, 동서였구나. 근데 왜 그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어? 피부도 칙칙하니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이네. 지난 10년 동안 고생 엄청 많이 했나 보다. 괜히 남의 얼굴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죠. 우리가 친근하게 안부 인사 나눌 사이도 아닌데. 하긴 그건 그렇지. 암튼 형님이 저희 매장에는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면서 얘기했잖아. 중고차 알아보러 왔다고. 동서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야? 나 이혼할 무렵에 겨우 재취업했던 직장은 어떻게 하고? 혹시 저한테 대답 같은 걸 바라시는 건 아니죠? 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뻔하니까. 해외여행에다 뭐다 쏘다니느라 직장일에 소홀하는 바람에 여기서 잘리고 저기서도 또 잘리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굴러 들어왔겠지. 그건 그렇지만 암튼 우리 매장에 찾아온 목적이나 똑바로 얘기하시죠. 설마하니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온 건 아니죠? 백수 이혼녀 신세로 지내기 너무 심심해서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구경 삼아서 들어온 거죠? 나 바빠. 너무 바빠서 새 차가 꼭 필요해가지고 왔어. 이제 대답 됐지? 정말 차를 사러 왔다고요? 아, 그렇다니까. 그러지 말고 10년 전에 타던 똥차나 계속 타시죠 왜? 낡고 초라한 그 차가 형님한테는 딱일 텐데. 고장나서 폐차할 예정이야. 그럼 분수에 맞게 버스나 타시던가요. 형님처럼 구질구질한 양반이 무슨 차를 새로 뽑는다고 지랄이야. 글쎄, 그러는 동서야말로 입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모가지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 나 참 도통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도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VVIP 고객님께서 방문한다고 하셔서 대기하고 있던 중이라고요. 그니까 괜히 업무 방해나 하지 말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얼른 사라지기나 하세요. 너나 내 앞에서 썩 꺼지는 게 어때? 너 따위 핫바리한테는 볼 일 없으니까. 뭐라고? 핫바리? 그래, 핫바리! 너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 거야? 지난 10년 사이에 돈벼락이라도 맞은 거야? 돈벼락은 아니지만 나름 인생 승리를 하기는 했지. 거짓말 치고 있네. 꼴에 인생 승리는 무슨? 정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시켜줘. 오늘 이 매장에 찾아오기로 한 VVIP 고객이 바로 나거든. 그니까 얼른 가서 김 대표 불러와. 이 핫발이야. 거짓말을 하다 이젠 아주 어따 대고 사장님을 김 대표라고 불러. 우리 사장님이 너랑 친하기라도 하다는 거야 뭐야? 아이고, 오셨습니까 사모님? 안 그래도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박동아 공인중개사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뭐야? 너 재혼했어? 오호, 송미라 씨, 지금 VVIP 고객님께 무슨 태도입니까? 정말 저 여자가 VVIP 고객님이라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얼른 반말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요. 김 대표님 말씀 들었지? 얼른 고개 숙여서 사과부터 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재혼했다던 공인중개사가 돈 많은 남자구나. 물론 재혼한 남편이 능력 좋은 공인중개사라서 돈 잘 버는 건 맞는데 지금은 내 재산이 몇십 배는 더 많아.
알뜰살뜰 모아놓은 자본금이랑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목 좋은 상가 건물주가 됐거든. 아니야, 난 못 믿겠어. 그렇게 부자가 왜 중고차를 사겠냐고. 비싸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그거야. 내가 워낙 근검절약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 앞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상가 건물 두 채가 우리 VVIP 고객님의 건물이거든요. 설명됐으면 얼른 고객님께 사과부터 드리세요. 그래,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동서. 우리 직원이 사모님 시댁 식구라고요? 이혼한 전 시댁 식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도 앙숙 같은 사이이기도 했고요. 그건 형님이 절약하겠다시고 너무 답답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니까. 지켜보는 동서 입장에서 형님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내 행복을 바라기는 무슨. 말 꺼내는 족족 나를 무시나야 됐으면서. 암튼 그래서 지금 너랑 나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졌을까? 난 알뜰살뜰 절약한 돈으로 재테크에서 크게 성공했지만 너는 과분한 사치나 부리다가 인생 낭비한 꼴밖에 더 돼? 말도 안 돼. 난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 인연이 보자 하니까 VV 고객님한테 어때 대고 자꾸 반말이야? 안 되겠네요, 김 대표님. 저 직원 때문에 기분 나빠서라도 이 매장에서 차 못 사겠네요. 저 직원 당장 해고하든가 아니면 임대로 VVIP 고객 놓치든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하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성미라 씨는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우리 매장에서 나가. 이번 달 월급 값을 받은 돈도 당장 갚아놓고. 그때 전 동서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근검절약하던 저는 부자가 되어 나타났는데 사치나 불던 자신의 삶은 파탄이 나게 생겼으니 그 좌절감과 충격이 오죽했으면 기절까지 해버렸나 싶습니다. 그래봤자 뭐 어쩌겠냐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망쳐놓은 꼴밖에는 안 되는걸요.